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이남 대표 이동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이번 주 한화솔루션이 또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강세를 나타냈죠? 네, 통합법인 출범 후에 최대 실적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약 26%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7개 분기 만에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모멘텀까지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유럽 연합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보조금 재지급 법안 마련 등 모멘텀을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특히 28일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화솔루션 주가가 계속해서 뜨거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시작부터 골든벨이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지난번에 이제 태양광을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으로는 국내외에서 입증을 마친 상태고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과 중국의 추가 태양광 수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 증가 추세로 인해서 단기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인데요. 3년 만에 태양광 부분 흑자 부문 전환으로 급등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중기적으로 또 크게 모멘텀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웅진에너지를 인수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꿈꿨던 게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인수합병을 포기하면서 다른 루트로 인곡과 웨이퍼 생산을 맞출 것으로 보이니 이 또한 크게 위협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서 새로운 기업과의 협약이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이 한화솔루션뿐만 아니라 태양광, 또 풍력 등 친환경 관련주들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반기 포트에 담아주면 좋을 핵심 섹터 뭐라고 보시나요? 네, 7월 신재생에너지 섹터와 더불어서 이제 2차 전지까지 많이 좀 강조드렸습니다. 2차 전지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또 신재생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제시드렸는데 모두 이제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62평까지 기술적 반등 후에 단기 좀 조정일 때 나노 신소재는 8만 원 부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5만 원 초반에는 다시 재매집이 가능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제 후속주는 잠시 뒤 핵심주 코너에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국내 1,000만 탈모인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대웅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탈모 치료제가 임상 1상을 완료했다고 하죠? 네, 호주에서 1년간 진행한 탈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임상 1상을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 실험의 결과 세계 최초로 인체 검증 결과 도출이라는 점과 이번 임상 결과가 최적 용량 임상 2상 요소를 일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3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로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60%나 증가했고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수출 급증 및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성장성은 물론 탄탄한 실적까지 겸비한 대웅제약. 과연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추가해서 좀 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매출의 영업이익 모두 2분기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또 25.8%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3분기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인 팩스콜루정 매출까지 가시화된다면 실적 성장은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급도 기간이 오래 지속적인 순매수이고 기술적으로 18만 원 이하에서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다시 재매집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최근 바이오주의 반등 속에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계획까지 또 더해지면서 하반기 상승 기대감을 또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목별 편차가 커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입니다. 바이오주 매매 노하우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제약바이오 전체 섹터의 한 2, 3년 동안의 최근 흐름이 그 코로나19 추이에 지배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그 실적이라든가 좀 실체 없는 종목군들도 단순 테마성으로 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좀 실적이라든가 실제 있는 종목군 중심으로 장기 관점으로 매매하는 걸 제외하고서는 좀 단기 매매로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오주 가운데 가장 눈여겨보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뭐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서 이제 바이오 베터 사업으로 이제 시장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베터 안에서도 ADC 업체가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를 가져왔는데요. ADC 업체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자체 링커와 턱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만으로도 시장에선 선두권으로 좀 보여지고요. 작년까지 3개였던 파이프라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올해 말까지 6개에서 8개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작년 기술 수출로 인한 마일스톤 수령과 함께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3조 원 가량의 이제 기술 수출에도 다시 시총은 뭐 최근에 1조 원 가량 유지하고 있는데 하반기 파이프라인 증가와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이번 주 현대로템에 또 호재가 많았는데요.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죠? 네, 이익 모멘텀과 이제 수출 기대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 부분에서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7,858억 원을 기록했고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약 100% 증가한 3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레이솔루션 부분이 이제 수주 프로젝트 증액 효과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점이 이런 좋은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기대감까지 좀 형성 중인데 폴란드가 한국 방산업체들과 20조 원에 달하는 무기 도입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디펜스가 해당 기업인데 이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은 K2전차 180대를 1차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익 모멘텀과 이제 수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또 22일에는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철도의 방산까지 다양한 모멘텀을 지닌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투자 매력 뽐낼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오늘 세 종목 모두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기본 계약에 불과한 협약이지만 아직 매출 자체가 반영되진 않아서 주가가 선반영된 감은 좀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인 상황이고 방산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조금 국내적으로는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국내 방산 기술이 검증을 마친 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열차 노후로 인한 교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추가 매출 기대감도 있으니 중기적으로는 조정 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방산주가 더 이상 과거 대북 이슈에 반짝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한 단계 레벨업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또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이제 하나 디펜스도 연결이 되고 있는 업체인데요. 국내 군수업체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그룹에서 방산 계열사인 하나 디펜스와의 통합 등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일 이제 하나 디펜스가 K9 자주포를 폴란드 정부와 포괄적인 협약을 맺었고 하나그룹 자체에서도 누리호 성공 이후에 엔진을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무인 우주 비행체 기술 개발 논의와 영국 버티컬사와 UAM 사업 동맹을 맺으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서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이 조금은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두 분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아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